은싸이의 한국사 교실. 네, 안녕하세요. 센스쟁이 은싸이입니다. 네, 반갑고요. 자, 오늘 벌써 영상 5번째로 만나네요. 오늘도 우리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해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이쪽에 친구부터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센스쟁이 은짜이 우입니다. 네, 센스쟁이 은짜이님이셨고요. 네, 리릴리 라릴라입니다. 리릴라리라님, 류한입니다. 네, 류한님, 한라봉님, 세정재님, 멋쟁이 펭귄.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해진 멋쟁이 펭귄님까지 우리 오늘 6분의 친구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반갑고요. 대답 잘 해줄 수 있죠? 네. 네, 우리 은짜이윤님, 네. 네, 오늘 청일점이에요. 잘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주제는요, 우선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 블라디입니다. 네. 자, 우선 대답은 좀 천천히 제가 물어보면 혹시 기억나시던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받아들이지 말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인데, 오늘은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우선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하는 세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정척사파라고 부릅니다. 위정척사파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네, 그렇죠.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 여기서 바른 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리학. 그죠. 바른 것들은 성리학, 조선의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르지 사악한 것은 서양. 서양의 문물을 사악한 것으로 봤던 겁니다.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은 시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펼쳐지는데요. 우리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겁니다. 우선은 1860년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건 또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흥선대원군이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바로 1860년대 주요 인물입니다. 흥선대원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는데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죠? 개화 정책. 거부. 그와는 반대인 통상수교 거부. 거부 정책. 유한님 잘했어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죠. 자, 그래서 위정척사 세력들은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해요. 좋아했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가장 마지막에 잘 나타냈던 그 비석이 척화합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바로 무슨 론? 척화 주전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척화 주전론. 해석하면 화친을 하는 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화친을 배척하는 게 척화. 그 다음에 전쟁을 주장하는, 그래서 척화 주전론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박규수. 개화 이항로와 기정지. 기정진이라고 하는. 센스쟁이 은짜이 괜찮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보고하셔도 좀 참고를, 자료를 참고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870년대는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 제일 기억나나요? 개항 반대운동이요. 아니, 1870년 어떤 사건이 제일 많이, 우리 세정대님 어떤 사건이 제일 많이 기억나나요? 1870년대 강으로 시작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강화도 조약의 핵심 키워드 뭐라 그랬죠? 개항이. 개항이죠. 그러니까 1870년대는 위전척사 세력들이 무슨 반대운동을 펼쳤을까요? 개항 반대운동. 개항 반대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익현은 어떠한 논리로 개항 반대운동을 펼쳤을까요? 외양일체로. 외양일체로는 좀 해석하면 외와 서양은 한 오라. 일체다. 일체는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이니까 일본과도 교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1880년대는 정부에서 아예 개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위정척사 세력은 무슨 반대운동을 펼칠까요? 개화 반대운동. 그렇죠. 개화 반대운동을 펼치는 거죠. 이때 특별히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2차 수신사로 갔다 왔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 하나를 가져와요. 조선책. 그 조선 책략을 가져오죠. 그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였죠?
무슨 책략의 내용?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연 친중국하고 견일본. 결일본하며 연미국하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랑 연결하라는 거. 미국이랑 조약을 체결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주 거세게 나타납니다. 이때 거세게 했었던 그러한 중심 인물이 누구였죠? 손이 2만 개인? 그치, 2만. 손이 2만 개. 2만 손.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만 아니 2만 명은 아니에요. 아, 10,000명이 넘는 사람. 그래서 영남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에 불만을 내비치는 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거를 영남 만인소. 만인소 사건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모군란은 몇 년에 일어날까요?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 있지, 좀 그때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요.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개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또 방금 무슨 조약 맺었죠? 어느 나라? 미국과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있을 때 그러한 분위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차별받던 군인들. 어떤 군인들에 비해 차별받았죠? 신식 부대가 있었죠. 별기군. 별기군에 비해 차별받던 구식 군인들이 월급을 못 받다가 월급을 드디어 받았는데 어떻게 받은 거야? 적게. 그쵸, 이게 막 모래까지 섞여서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이모군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모 아니고요. 이모. 근데 고모랑 친한가요? 이모랑 친한가요? 전반적으로 좀 이모랑 많이 친하지 않나요? 네. 아닌가요? 맞죠? 맞죠? 네. 약간 엄마 쪽, 약간 친척들이랑 좀 더 친한 외가 쪽 그런 경향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있는데 용돈도 외가 쪽이 좀 더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외삼촌들이 좀 잘해주시지 않아? 어차피 괜찮아요. 우리 삼촌들 나이 많으셔서 어차피 안 볼 거니까요. 네. 외삼촌들은 나이가 더 많으시긴 한데 용돈을 좀 더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 이모군란 때 재집권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좀 더 좋아했었던 이 이모군란은 결국에는 개화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개화에 반대했었던 핵심 인물 누구를 다시 재집권시키죠? 흥선대원군. 그렇죠.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누가 도망을 치게 되냐면 명성황후가 도망을 쳐서 누구에게 어느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일본. 청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청의 군대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고요.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모군란 이후에 조약이 2개가 체결이 되게 돼요. 한라봉님 무슨 조약이 체결됐을까요? 첫 번째? 제물포 조약이 맺어지게 되죠. 이제 이모군란이니까 제물포 조약 기억해 주시고요. 제물포 조약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일본 공사관의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시키기로 한 것이죠. 일본이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자기네들이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자기네 군대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맺어진 조약 무슨 조약 맺어졌을까요? 그렇죠. 조청 자신 있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맨날 여기서 조청류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조청류가 네. 쌤 요즘에 약간 뻥이오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주말에만 뻥이오를 2봉지 큰 거. 뻥이오 너무 맛있어요. 요즘에 큰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뻥이오 맛있. 새로 나온 초코파이. 네. 이벤트 하나 할까요? 네. 수박 분장하고 온 친구에게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수박 분장해서 교무실을 찾아와서 네. 아니면은 인증샷까지 제가 인정. 오케이 인증샷 보여줘 인정. 수박 분장 네 드리도록 하면은 내용과 함께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내용은 뭘까요? 핵심 내용. 정상인의 내륙 진출. 그래서 청상인이 내륙으로 진출한다는 겁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 한 글자를 고르라고 한다면 상인 륙자가 되겠어요. 육지로 들어간다. 륙자가 되겠습니다. 육지에 꼭 동그라미 쳐주세요. 상인이 육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이때? 청의 내정 그렇죠. 간섭. 청이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동안 개화 정책을 반대했었던 아까 무슨 세력이라 그랬죠? 네 글자로? 이런 위정척사. 개화를 반대한 그죠 위정척사 세력들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척사의 핵심 인물이었던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고 청의 내정 간섭하에 우리는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의 힘이 강해지냐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었던 민씨 명성황후 세력들이 힘이 강해지게 되고요. 또 이제 내정 간섭을 받게 되겠죠. 청나라의 영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청나라는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 두 명의 인물을 우리나라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치 부분에 간섭하기 위해 마건상이라고 하는 인물을 파견하고요. 외교 부분을 간섭하기 위해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인물을 파견해서 우리의 내정을 간섭했다. 이로써 위정척사 세력은 이제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 다음번 주제 6번에서 우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 내용이 조금 많아요.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사실은 좀 오래됐지만 아니면 EBS나 여러분들 제가 9년 전에 올린 그 영상을 보시면 너무 오래됐는데요. 네, 죄송해요. 네.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내용을 먼저 익숙하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질문으로 여러분 답하고 반복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